한 학생이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것은 불이 난 학교와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학생의 태도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고 놀란 마음에 카메라를 켠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이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화재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5년 9월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을 하던 관리인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개교일에 처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개학을 하고 활기가 넘치던 교정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과 출입문이 떨어져 나간 교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건은 2015년 9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체육시간이라 교실이 비워져 있는 사이에 터졌습니다. 빈 교실 주위에 있던 반의 학생들은 어느 순간 바닥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 아래 신속히 건물을 빠져나왔고 2명의 교사가 소화기를 들고 교실의 불을 끄면서 초기 진화에 성공합니다. 큰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죠. 곧이어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폭발의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학교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건 당일 8시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가 터져서 교실 출입문이 날아가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발과 화재의 원인은 바로 부탄가스였습니다.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교실에 부탄가스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 몰래 소지하고 있었던 가스가 갑자기 터진 것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있던 부탄가스가 터질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국산 부탄가스의 경우 최고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8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은 폭발 방지 기술인 CRV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입니다. 정상 사용 범위 내에서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화일 가능성이죠. 그런데 범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유튜브에 올라온 2개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누군가 비어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내 그가 빠져나가자 교실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촬영 영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들뜬 목소리로 패닉에 빠진 학교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문 밖으로 나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과 연기가 나는 교실을 촬영하던 범인은 이 동영상에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스스로 유튜브에 올린 범인.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댓글 보이시죠? 영상의 심각성을 눈치챈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댓글을 달자 죽이려고 터뜨린 거다. 그리고 난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다 라며 답글까지 달았죠. 심지어 영상을 업로드한 채널의 이름도 자신의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해당 중학교의 학생이라고 밝힌 범인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혹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교실의 출석부에는 이 범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야 이 범인이 2014년 1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간 학생 이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학을 가기 전에 뭔가 문제가 좀 많았던 학생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학 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그를 기억하는 친구들 역시 그의 범행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착한 애였다. 그냥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애였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왜 이군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주한 이군을 잡아야겠죠. 이군은 범행 직후 지하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며 도주했습니다. 대담하게도 경찰과 두뇌 싸움을 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도망을 다니면서도 PC방에 들어가서 유튜브와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9시간에 달하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10시 20분경 송파구 인근의 한 공원에서 이군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검거 당시에 그는 휘발유 500ml와 다량의 폭죽, 라이터, 그리고 칼날의 길이만 11.5cm가 되는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검거되지 않았으면 추가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군은 자신이 검거되지만 않았다면 다음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B중학교에도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검거돼서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B중학교의 담임교사를 만나려 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건 초기 담임교사가 이군이 폭발 사건 용의자로 지목이 되자 경찰에 출석해서 이군과의 연락을 시도했던 것이죠. 끝내 연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담임교사는 그를 따로 만나 자수를 권하려 했다고 합니다. 범인 역시 자수할 마음을 먹었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이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쯤 되니 이군이 왜 1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 옛 학교까지 돌아오게 된 것인지 그 동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려면 그가 전학을 가게 된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는 원래 누나와 함께 이 A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졸업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 자신도 서초구 소재의 B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죠. 일단은 이 A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학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군이 전학 갔던 학교는 지역에서도 명문으로 알려진 B중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죠. 일탈행동을 반복하면서 몇 번의 등교 정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중학교에서도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이 이군이 전학 간 B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장지가 담겨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넣은 물총을 쓰레기통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에게 발각되었고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사안을 무겁게 여긴 B중학교는 이군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결국 이군은 대안학교로 권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군은 B중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차례 상담 신청을 했고요.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테러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면서도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든다라는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정신과를 통해 이중인격을 의미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화장실 방화 시도를 했던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큰 효과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밝혀진 사실들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9월 1일 그날은 이군이 대안학교로 등교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대안학교가 아닌 이전에 다니던 A중학교로 발걸음을 향했죠.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앙심을 품은 B중학교에서 사고를 일으키려 했지만 내가 저지른 이전의 방화 전력 때문에 경비가 삼엄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겟을 바꾸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후 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범행 도구를 훔치거나 구입한 후에 지하철을 타고 A중학교에 도착합니다. 빈 교실을 골라 들어갔고 학생 4명의 소지품에서 현금 7만 3천 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훔칩니다. 그 다음 바닥에 소형 부탄가스 2통을 놓고 종이에 불을 붙여 놓은 후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 가스통이 폭발하기를 기다립니다. 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낸 경찰이었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를 특정하는 것만큼은 어려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때문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을 조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군은 비중학교, 그러니까 새로 전학 간 이 학교 친구들을 혼내주고 싶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정작 범행을 실행한 장소는 이전에 다니던 학교였죠. 게다가 이 비중학교, 새로 전학 온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당시에 큰 불만이 없었다라고 밝혀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게 말한 만큼 이것이 범행 동기라고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전학 간 학교의 친구들이 소심한 성격의 나를 잘 받아주지 않아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전학을 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앞뒤가 맞지 않죠. A중학교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학교 안을 둘러보다가 빈 교실을 찾아서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라는 진술도 그 진심을 의심케 했습니다.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면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찍으면서 부탄가스를 더 사놓을 걸 재미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죽이려고 터뜨린 거다 라고 댓글을 달았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안한 정신 상태를 고려해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점을 이용해 재판 시 선처를 받기 위해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에 대해 그는 유튜브에 올라온 폭탄 제조법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통해 여러 총기 사건의 동영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심지어 동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울 남부지검은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폭발성 물건 파열,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군을 구속 기소합니다. 경찰로부터 그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리검사와 의료진과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이군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에 대해 조사했고요. 그 결과 이군이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의료진은 이군에게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요. 통제가 불가능한 방화충동이나 조현병 등의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맡고 상위권을 유지하던 이군이 전학한 학교에서 성적이 크게 떨어진 데다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우울 증세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군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이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군에 대해 보호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상 소년법에 따라 이군은 처벌받을 수 없고 보호 처분에 그치게 되었죠. 구속 기소된 이군은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 치료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1년을 유급한 채 다시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수한 지적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은 이군. 제발 그것이 어린 나이에 지나가는 사춘기 후유증이길 바라며 부디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내면화된 성인으로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